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통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요. 서티피케이트 디플로마는 뭐냐면요.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기준은 대학 입학, 보통 이제 뭐 오클랜드 메시 대학 뭐 이런 대학 입학할 때 150개 랭크 스코어 160개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그게 좀 모자란다 하면 AUT 유니텍에요 넣을 때 우리가 보통 6개 어플리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한 대학에서도. 한 대학에서 과를. 그러면 다른 대학은 얼마 준비 더. 그러면 전공도 다 다르게 어플라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AOT 같은데 유니텍 막 안 넣고 그러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AOT 유니텍도 다 디그리 코스, 디플로마, 서티피케이트가 있고요. 5대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대학들에 어플라이 해놓으면 점수가 안 나오면 나중에 대학들이 너 그러면 서티피케이트하고 디플로마를 1년 정도 하거나 어떤 경우는 한 학기만 해서 통과만 하면은 배첼러를 넣어줄게. 이런 오퍼들이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점수가 모자랄 때 패닉하실 필요가 없이 다양한 대학에 다양한 과들에 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면 돼요. 13학년 됐을 때.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북클랩 보면서요. 잠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북클렛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오클랜드 대학 기준이에요. 오클랜드 대학 기준인데 6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점수가 랭크 스코어예요. 그래서 얘가 그쵸? 고3 때 80 크레딧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치브만 받으면 아까 곱하기라 그러셨죠? 네. 전체 과목에서 곱하기 그쵸? 80 받았으면 곱하기 2를 하면 160이니까 얘가 다 어치브만 받아도 어떻게 해요? 배철러 오브 아트니 소셜 워크니 165만 보면 사이언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메rit만 몇 과목 받으면 180으로 넘어가서 코머스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개 어치브 받고 20개 메릿 받고 20개 엑셀런스 받아도 그러면 210개, 220개니까요. 뭐 글로벌 스터디나 아니면 콘조인트 코스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조금 더 점수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230부터 쭉쭉쭉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280이 바이오메드 가장 높은 랭크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익숙한 대학들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서티피케이트나 디플로마 코스도 그런 대학들이 있다. 근데 10페이지, 11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곳들이 또 전문 과정으로 직업 교육을 해주는 코스가 돼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대학, 배첼러, 디그리를 꼭 따야 얘가 취업을 잘하겠구나. 근데 서티피케이트 디플로마 하는 경우에 더 취업률은 높고요. 왜냐하면 배첼러 이상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 뉴질랜드에서 이 회사들이 그 정도 하이 퀄리피케이션 있는 종사자들을 많이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브레인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보면 브레인은 한 10% 있으면 나머지 90%를 밑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90%를 뽑는 곳을 공략을 하는 게 직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10%는 브레인 중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랑 다르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적어요. 너무 슬프게도. 근데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직업학교든 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이렇게 언임플로이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백수. 이러면 부모님들하고도 갈등이 생기지만 스스로 힘들잖아요. 스스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께서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영어권의 나라에서 얘가 자기의 살 길을 독립적으로 잘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그래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써서 아이가 너무 고민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 하시는 오픈마인드가 정말 필요하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쉬쉬 하셔서 그러지 제 경험으로는 대학 입학하는 한국 학생들도 좀 적어지기 시작하고요. 영어 문제도 많고요. 또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직업하고 관련되려면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여기저기서 일해보고 막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도 치료받고 학년은 못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렵게 겨우 막 진짜 C 마이너스 받아서 막 졸업은 했어요. 근데 그게 취업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스스로도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보시는 부모님도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뒤에 이제 제가 글로 남겨놨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서 오는 부모하고 자녀 간의 갈등들,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독립적이고 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우리 김인 선생님께서 뒤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번역은 할 수가 없어서요. 뒤에 정도에 보면 커리어에 관련된 학교들도 많이 저희들이 인포메이션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뒤에 보면 뭐 경찰 되는 것부터 네, 다양한 그 다음에 전기 기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를 제가 하고 마칠게요.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요. 서티피케이트하고 디플로마 과정이 왜 좋은지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네모에 본 거에서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중간에 기간만 봐도 1년 그렇죠? 맨 끝에 있는 거는 배첼러 과정이에요. 그럼 공부하면요 4년에서 6년. 어머 뭐 무슨 의대만 6년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 긴게 공부를 요구하는 학과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3년짜리니까 들어가지 하면 3년만 졸업해서는 취업에 또 연결이 안 되는지 예를 들어 뭐 심리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법대 같은 경우는 진짜 더 마찬가지입니다. 5년 아니면 5.5년까지 되고요. 상당히 더 공부를 또 그 이후에도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게 만만치 않은 코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년, 6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기간이 짧고요.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학과들도 스쿨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디그리보다 배첼러보다 디플로마 선택하려는 이유도 보시면 보통요 5대에서 차일드케어 한다 그러면 AUT 유니텍에서 하는 학생들보다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레이시 낮아요. 왜냐하면 널싱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론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면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그러니까 이제 고용하는 입장에서 답답하죠. 예, 머리에는 많이 들었는데 손은 안 빠른 거죠. 근데 AUT나 유니텍이나 아니면 이런 차일드케어 전문 학교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가서 바로바로 쓰는지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그리고 널싱도 마찬가지고 실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히 가야 된다고 하시는 5대 학생들이 취업률이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서베이가 나온 게 다타가 나온 게 없어서 죄송한데요. 낮아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디플로마 했다 어떤 그냥 전문 학교에 갔다 하는 경우들이 취업률이 높고요. 너무나 해피 라이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과정의 조건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 크레딧이 많지가 않고 다 따지는 않더라도 13학년 때 예를 들어 60개만 있다 70개만 있다 그래도 서티피케이트부터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거든 차근차근. 네, 그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그런데 취업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공부한다 그러면 또 그런 회사에서 기관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티피케이트 1년, 2년 한 다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3년만 있으면 진짜 경험이 있는 경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을 간 친구들은 졸업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또 그 안에 자기 스스로 인턴십도 하고 또 재밌어서 이것저것 뛰어들어갖고 회사들 가서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 소수 말고는 대부분 대학 공부하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만 하다가 졸업을 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왜냐면 나한테 누가 리퍼런스를 해주지를 않아요. 왜냐면 너가 일한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리퍼런스를 해주냐 내가 추천서 같은 것도 추천인이 어떻게 돼주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공부만 해서
나중에는 정말 파트타임으로라도 그러니까 알바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알바를 할 때도 리퍼런스를 달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게도 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한국 식당 임금도 낮고 엄청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아니면 카페에서도 일하거나 그쪽 힘든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부모님들께서 실제 내가 한국이 아니고 학력을 강조하는 사회가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를 더 우선으로 쳐주는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았던 디플로마를 받았던 그런 걸 차별 두지 않는 직장에서 그런 뉴질랜드 회사들, 그쵸, 직장들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초점을 좀 더 내 자녀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걸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를 첫 번째로 하시기를 정말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많은 부분을 커버를 못했는데요. 너무 죄송스럽고요. 북클렛에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